Hi guys!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레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웃도어 테크 토크 시간입니다. 뭐 오랜만이라기보다는 한 번 했지만요. 백패킹 캠핑을 떠나면서 캠핑 장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챙길 건데요. 카메라, 배터리, 뭐 액세서리, 마이크 뭐 이런 것들 챙길 게 아주 많습니다. 메모리. 네. 제가 예전까지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거의 100편가량은 이 카메라 하나와 이런 저렴한 삼각대로 영상을 100편가량 만들었는데요. 이 카메라는 소니 RX100 마크4인가? 좀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 촬영 장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따로 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이 핸드폰이 참 유용합니다. 비록 이게 아이폰 7밖에 안 되지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촬영 장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챙길 게 참 많아요. 네. 다 챙겼나? 꼭 다 챙겼나 생각했는데 빼먹는 게 있더라고. 그래도 제가 아주 신박한 카메라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지금 가방을 패킹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카메라는 지금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카메라, 이 친구인데요. 어우야, 무거워. 인스타360 1R입니다. 인스타360 1R 이 카메라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정말 획기적이라는 평으로 액션캠 시장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조립형 카메라라는 새로운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프로 있죠. 고프로는 고프로 1부터 7까지 저도 쭉 사용을 했었는데 고프로라는 카메라가 액션 카메라의 대명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카메라가 바로 이 인스타360 1R입니다. 360도 카메라라고 하죠. 360도를 다 촬영을 해서 재미있고 다양한 앵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360도 카메라를 대중적으로 보급을 한 게 바로 이전 모델인 인스타360 1X였습니다. 1X의 다음 모델로 바로 이 인스타360 1R이 출시하게 된 거죠. 인스타360 카메라의 특징은 360도 카메라입니다. 근데 새롭게 인스타360 1R이 출시되면서 360도 촬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촬영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4K 모듈과 1인치 에디션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전에 인스타360 1X의 경우는 360도 촬영만 가능한 카메라였다면 인스타360 1R은 360도 촬영을 하다가 모듈을 분리해서 4K 모듈이나 1인치 에디션 모듈을 장착을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촬영도 가능한 카메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레고 조립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가볍게 2달 동안 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느낀 제 소감을 전해드리는 아웃도어 테크 토크 시간이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리뷰는 제 지인인 만능혁희님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가 가장 좋았냐면요, 이쁘잖아요. 네, 저는 디자인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블랙에 레드 포인트로 딱 돼 있는 이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장난감 같기도 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360도 카메라 성능은 인스타360이 360도 카메라로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전용 어플과 연동이라든가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정말 재밌는 장면들을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핸드폰이 아이폰 7이라 예전에 스마트폰은 지금의 14360 원R과 연동을 했을 때 버거워하더라고요. 좀 더 이 카메라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핸드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라이카 1인치 모델인데요. 카메라의 자타공인 끝판왕 라이카와 콜라보를 해서 1인치 모듈이라는 액션 카메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카메라는 센서 크기가 깡패라고 이야기를 하죠. 1인치 센서의 크기 13.2에 8.8mm, 고프로와 스마트폰의 센서 크기 6.17에 4.55mm. 물론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하면 1인치 센서가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지만 이 작은 카메라에 그 1인치 센서를 심었다는 게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그 1인치 센서는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제 카메라 RX100과 같은 센서 크기입니다. 촬영된 영상 자체도 확실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고프로 카메라들이 대비가 확연한 차이가 난 반면 특히 1인치 센서로 촬영을 한 화면을 편집을 할 때 좀 더 고프로로 촬영한 화면들보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해요. 훨씬 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화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뭐랄까 진하지 않고 약간 은은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센서의 크기는 저조도 상황, 빛이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 그 위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전에 사용했던 모델들보다 이 1인치 센서가 저조도 상황에서 괜찮은 화면을 얻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캠핑을 떠나면 일반 도심보다 빛이 훨씬 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어두운데 그런 상황에서는 1인치 센서라고 할지라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액션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기보다는 서브 카메라로 주로 사용을 하곤 하죠. 근데 이럴 때는 저는 메인 카메라보다 지금 이 서브 카메라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화질적인 부분도 훨씬 좋지만 카메라는 무조건 최신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촬영을 해도 소위 말하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하죠. 그게 뛰어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메인 카메라보다 걸어갈 때는 인스타360 원R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네, 이렇게 띄워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이 엄청 뜯겼어요. 그리고 이 자체로 방수가 되거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비를 맞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이 카메라는 아주 유용하겠죠. 그럼 자연 속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으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요. 예전에 빌려서 사용했던 고프로 7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 7을 가지고 나오려면 배터리를 최소 3개 정도는 챙겨도 추운 겨울에는 택도 없이 부족했었거든요. 뭐 이 친구도 그렇게 배터리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획기적으로 말이죠. 근데 직접 2달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해서 촬영을 못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론 배터리 1개 정도는 추가로 챙기는 거는 필수였는데요. 이런 추가 배터리를 하나를 챙겨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기 별매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사용을 할 때 1박 2일 촬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야, 도토리가 떨어지나 봐요. 그 이유는 이 충전기가 생각보다 충전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교체해서 보조 배터리를 껴두면 금방 충전이 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되니까 인스타360 원R을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직까지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겨울에 한번 사용해 봐야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소리입니다. 이 친구로 바꿔서 촬영을 하면서 소리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 성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마이크가 있고요. 인스타360 원R로 이 화면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촬영을 하면서 저는 좀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은 14360 원R의 마이크, 그리고 지금은 여기 달고 있는 녹음기의 음향입니다. 물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없더라도 그냥 이 상태로도 임시 방편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라 생각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크 수음력이 좋아서였을까요? 바람 소리가 좀 민감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손으로 살짝 만지는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김에 제가 2달 동안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무게가 너무 많아서 이동해야 되겠어요.
먼저 좀 귀찮습니다. 사용하는데 좀 귀찮은 게 있는데요. 배터리랑 충전기, 케이블 이 정도 챙기는 거는 촬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감안한다 쳐도, 만약에 일반 촬영을 하다가 360도 촬영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다시 분리를 해서 360도 렌즈를 껴서 다시 결합을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뭐 교체하는 거는 감안을 한다 쳐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납적인 부분입니다. 카메라, 특히 전자기기라는 이런 제품들은 가지고 다닐 때 좀 조심스러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수납을 하기 위한 전용 케이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너무 커요. 저는 이 케이스가 처음에 도착하고 깜짝 놀랐어요. 액션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인데, 이런 케이스를 구매를 하면 오버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메모리를 교체를 한다거나 충전을 할 때 이 부분을 열어서 충전을 하고 메모리를 교체를 하곤 하는데요. 열 때는 괜찮지만 닫을 때 좀 불편해요. 그 이유가 전용 케이스의 홈이 깊은 편이라 열고 닫을 때 불편하고 메모리를 넣고 빼기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자체에서 나는 발열이 좀 심한 편입니다. 오래 촬영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거 이래서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뜨거워지는 편이고요. 전원 부분 버튼이 너무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누르는데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용을 하면서 좀 불편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했는데요. 단점은 바로 파일 형식에 있습니다. 저는 편집 프로그램을 프리미어를 사용을 해서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파이널 컷이나 그 외에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자체에 저장되는 파일 형식이 인스타360 전용 사용 파일인 INST라는 파일이라서 좀 생소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이외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사용 가능한 파일로 변환을 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단점이었습니다. 파일 변환 한 번 뭐 그냥 해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촬영 시간이 길어지고 클립이 많아지면 그 변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많은 사용자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버전에는 보완된 버전이 나올 거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는 서브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야외에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는 카메라의 무게와 크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스타360 1R 이 카메라는 서브 카메라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상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든가 개인적인 취향이 확실하신 분들께는 많이 좀 부족한 카메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일상을 담을 정도, 그 정도의 카메라를 원하신다면 인스타360 1R은 분명 매력 있는 카메라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서브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 카메라 하나로 찍은 영상을 만드신 걸 보고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영상은 위에 링크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고수는 저처럼 연장 탓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1인치 라이카 모듈 가격이 70만원 초반대로 약간 비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트윈 에디션, 즉 4K 모듈과 360도 모듈을 합쳐서 세트로 구성한 상품이 63만원 정도, 60만원 초반대라서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프로랑 가격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고프로 8과 고프로 맥스, 즉 일반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인 그 두 개를 사는 가격이 트윈 에디션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아닌 4K 모듈만 놓고 본다면 인스타360 4K 단독 모듈이 고프로 8 보다 조금은 더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360과 고프로 8을 비교를 했을 때 카메라만 놓고 보면 인스타360과 고프로의 성능은 비슷하지만 이 친구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카메라에 360도 모듈 하나만 구매를 하면 인스타360으로 360도 촬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저렴하게 말이죠.
물론 고프로는 벌써 8번째 시리즈까지 나올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액션 카메라의 대명사인 브랜드입니다. 저도 사실 단순히 액션 카메라만 놓고 본다면 인사360 원 R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360도 카메라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다면 인사360 원 R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아주 괜찮은 카메라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인사360 컨텐츠 파트너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이 카메라를 소개를 해드리게 됐지만 밖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주로 촬영을 하는 제 솔직한 심정은 360도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사360 원 R에 현재로서는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작은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저는 아웃도어, 테크,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